국회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연거푸 무의로 끝났습니다. 5.18 망언 파문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국회는 징계 심의를 위한 안건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국회 장기 파행의 책임을 따져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도 이런 주제 다루기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텐데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또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행이 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야 공의 책임은 있죠. 국회를 일단 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흐름을 좀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카드나 힘이 별로 없어요. 야당이다 보니. 근데 지난 1월 임시국회의 경우에는 사실 그 몇 분 이슈에 따른 청문회나 어떤 상임위원회 열자고 저희가 이렇게 몇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 측에서 응하지 않으셨고요. 2월 들어서는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4건의 요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건으로 촉발이 됐던 거죠. 그 전에 김태우 특감반장이 폭로했던 부분, 신재민 기재부 직원 이분 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손혜원 국회의원의 국정조사만으로 줄여서 한정해서 요구를 해도 지금 여당에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굳이 저희에게 책임의 소재가 어디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여당이죠. 집권당이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제나 어떤 진행 정도에 대해서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야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끝까지 고집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계신 거고요.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 이르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비론으로 열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2월 정기국회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법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제 국회의장이 매년 그 임기 시작하기 전에 2월 달에 국회를 연다고 했었거든요. 예정돼 있던 건데 예정돼 있던 거를 여는 것. 그다음에 국민들은 사실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슈보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보면 20대 국회만 와서 지금 보이콧만 16번째래요. 매번 이렇게 국회 여는 것 자체를 항상 조건을 걸어서 뭔가를 해왔어요. 계속 특검이든 뭐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식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굉장히 시급한 예를 들어서 민생 법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위비 예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법도 있어서 쟁점이 안 되는 사안들은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거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국회를 여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냥 국민들을 위한다. 일하는 국회 그거 하나 명분이 충분하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조건을 걸어서 지금 손혜원 국조 얘기하시는데 국정조사는 사실은 이게 수사 중이면은 국정조사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내가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법원 가서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정치적인 공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냥 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야당의 주장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야당의 요구가 부당함을 이 정도 알렸으면 양보하고 국회를 여는 쪽으로 조금 더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요 보시면 물론 어제는 이제 여야 우리 교섭단체 3당이 만났고 오늘은 이제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제 5당이 만났고 아마 오후에 다시 이제 3당이 만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구도가 한국당을 배회하고 여야 4당은 일단 열자는 거에 동의하고 있어요. 한국당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조건을 내걸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당들도 전부 일단 1월 달 국회도 안 됐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부분은요. 사실은 한국당이 좀 이걸 시간 끌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사라졌습니다. 1월에 사실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었고 안 되면 2월까지도 연장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대해서 입장을 못 정하고 있었어요. 안 정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선거법 논의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흐지부지 될 상황이 됐는데 그런 거에 좀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저는 좀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선거법 때문에 시간을 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럼 뭐 한번 선거법 때문인지 아닌지는 여당의 입장을 전환해 보면 알아요. 손혜원 국정조사를 받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저희가 국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 책임인지, 안건이 선거법 위반 그 의제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하는 국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온 국민이 원하고 정치권도 다 원합니다. 일하는 국회 일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왜 조건을 오히려 여당이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되냐 이거죠. 그리고 자당 소속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하필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만 안 되냐.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그 개별적인 절차 내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열어놓고 그다음에 그 각 절차가 이거 수사 중이니까 적당하지 않다라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절차에서 따지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당 아닌 그 어떤 곳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게 또는 의심에 들게끔 그렇게 완전히 철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그렇게 절실하게 민생 법안과 뭐 방위비 그 협상한 그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도 절실해요.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려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굳이 그걸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오늘 의원총회 2시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왔습니다. 좀 일찍 출발해서요. 오늘 그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국회의 정상화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당 입장에서 좀 양보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에서 낸 중재안과 관련돼서 뭐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떤 중재안이요? 예를 들면은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같이 다 이제 올려놓고 뭐 몇 분 문제 됐잖아요. 저희 당 의원분들도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같이 올려놓고 먼저 손혜원 의원부터 시작하면 그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그 안을 기준 삼아서 논의는 해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과 관련된 여러 의원들 거론됐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후에 다 올려놓고 뭐 다만 순서를 손혜원 의원 먼저 하자. 이게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혼동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에서 이제 손혜원 서영교 의원 다루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어쨌든 국정조사로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신 거고 지금 말씀처럼 조건은 내건 분이 조건이지 그걸 조건이 아니라 하는 분이 조건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관계 없는 얘기인데 한국당이 지금 본회의 상정 조건으로도 국정조사를 걸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에서의 상정도 같이 하자고 걸어놓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한국당이 양쪽을 다 어쨌든 조건부로 걸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논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뭐 일단 예정돼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할 때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이 지금 조금 그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이해 충돌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타이틀로 걸고 대상은 지금 거론된 분들을 다 올리고 다만 손혜원 의원을 먼저 그걸 뭐 심의라고 합니까? 다루는 쪽으로 그 부분은 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아마 그렇게 뭐 지금 공식적으로 또 아마 제안되는지 모르겠고 언론에서도 보긴 했는데 이게 아마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아니면 뭐 오늘 이제 국회의장 중지하에 그런 얘기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이 만났고요. 안건을 뭘로 할까 조율하다가 결국 합의 실패해서 2월 28일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은 고사하고 아직 안건 조율도 실패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은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 지금 계류돼 있는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올리자라는 거죠. 뭐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먼저 그 회부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회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26건이라는 게 윤리위원회 회부가 된 상태에서 상정을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후에 된 그 3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이외에 이전됐던 것은 안 하겠다. 이것만 먼저 하자. 저는 이 그 주장이 와닿지는 않아요. 좀 민주당은 그 5.18 망언 이른바 3인방 그분들만 먼저 다루고 나머지 분들은 하지 말자는 입장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하자는 얘기죠.
예. 우선순위를 그렇죠. 두자. 왜 그러냐면 왜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에 윤리특위가 열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상정이 아니라 많이 제기는 했지만 거의 안 열렸었거든요. 예. 이번에 왜 열렸습니까? 왜 열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5.18 망언.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윤리가 문제된 거거든요. 열리기도 예. 됐고. 물론 이제 윤리만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국회 뭐 쭉 보면 윤리특위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때만 열렸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의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왜 안 하냐, 이 어쨌든 그런 외부의 압박에 밀려서 예. 대부분 윤리특위가 열리고 그나마 그 전에도 보면 뭐 상정되고 이랬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 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처리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동안도. 그럼 이번에도 사실은 열린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망언 3인방 이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봅니다. 그러면 뭐 일단 그 지금 하는 단계는 안건 상정도 아니고 여야가 안건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밀린 것들 다 하기로 하고 우선순위를 뭐 3인방에 두겠다 이렇게는 타협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한국당에서 나온다면 예.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우리 당에서도 뭐 수용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처리 절차가 한 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상정이 다 돼가지고 일단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리자문위원회 또 갔다 와야 돼요. 예. 한 달 내지 2달 갔다 오는데 그걸 언제 또 먼저 보내고 나중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다 보냈다가 다시 오게 되면 징계 소위에서 또 논의되고 예. 이게 절차가 상당히 좀 여러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뒤에 건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20대 국회 끝나게 되면 이거 다 자동 폐기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지만 어쨌든 당하고는 다르거든요. 당에서는 당에 해를 입히거나 민심 위반을 시켰을 때는 상당히 중한 징계 사유예요. 예. 근데 제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인 징계를 하겠지만 법령상만 보면 그러니까 앞에 규정된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것들이 이전에 이미 회부된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회부된 분들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품위유지 위반 뭐 이 정도 사유고 그 품위유지 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은 징계 그 정도에 비례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법령에 규정된 그 순서나 정도로 보더라도 굳이 따로 할 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는 회부된 시간적 순서에 봐도 따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회부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만약에 뒤에 분들 3분 때문에 윤리위가 열렸다가 하더라도 그것은 계기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에 회부된 것들을 왜 굳이 나눠서 상정을 하느냐. 기존에 그 18대 국회 때 강용석 의원 네. 건이나 또 19대 때 심학봉 의원 건 같은 경우에 그 앞선 그런 안들이 있었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이 터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때는 그것만 아마 빼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회부했어야 돼요. 그 바람에 그 뒤에 40몇 건, 뭐 20몇 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징계 논의조차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보니까 제가 26건을 쭉 봤더니 한 분이 2건, 3건 걸린 것도 있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은 이 차제에 그 회부시켜서 상정시켜서 뭐 깔끔하게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든지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다 청산을 해야지. 예. 이게 징계위원회가 지금 상설위원회도 아니거든요. 이게 비상설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중한 계기가 돼 열리는 이런 그 비상설 윤리위원회의 속성상 차제에 열린 김에 다 처리하자라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이제 말씀처럼 그동안 뭐 강용석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원인 제공이 어떻게 됐냐.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고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징계였어요. 자체 징계 네. 당내에서 징계를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뭐 당헌 당규 때문에 안 된다 이랬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 당헌 당규는 징계 안 됩니다 이랬으면 징계 안 다네 보다 이럴 텐데 마치 징계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민심이 더 폭발한 거죠.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한 2배 이상 어쨌든 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말씀드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단순히 법적인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에 관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진 민주주의 그 근간을 기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냥 이 사실은 20몇 개 모두 처리하려면 제가 보기에 뭐 몇 달 걸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시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문제된 이 윤리위를 열게 된 이유를 제공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 올리면 일단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존재나 법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책임 추궁이 들어옵니다. 당에서 이런 책임 추궁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당원 당규라는 것을 벗어나서 징계할 수는 없어요. 예. 분명히 당규에 그렇게 신분보장이라는 그 제목 하에 있거든요. 징계 유예하게 돼 있어요. 징계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유예한다는 겁니다. 이미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 있고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선자가 공고가 되면 그때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꼭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돼 있어요. 그 5.18 폄훼 발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이게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그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의원직 잃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기 분야별로 또 저희 당에서는 이미 징계했고, 그럼 국회에서 또 하는 건 다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정해진 그 절차와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뭔가 조치를 강구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자는 그 발언 자체를 너무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다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시각에서 보면 옳지 않다. 지금 근데 그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26건이라면 일단 뭐 정치적으로 안건이 섞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26건을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뭐 일부는 겹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건수가 될 텐데 그게 이번 회기 내에 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 그거를 임기 내에? 그 26건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각 정당이 왜 그걸 판단하자 이거죠. 그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자문위원회 또 있거든요. 예. 그 절차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거면 했어야지. 말씀하신 대로 현 변호사님 같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물론 여야가 서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이라 그래 놓고 왜 안 했냐 국회가. 일단 우리가 볼 때는 5.18 망언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들끓는 거 아니냐. 이거 빨리 해라. 이런 요구로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5.18 관련된 폄훼 발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징계 절차를 거친데 그분만들 할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회부돼 있던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다 하되. 그럼 저희가 결정할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관할에 안에 있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본인들 역량상 힘들겠다 싶으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그 관할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 각 이해관계 갖고 있는 각 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이걸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28일에 다시 만나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뭐 전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에서 먼저 움직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시민단체에서도 압박하고 이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려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론, 뭐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압박들에서 아마 여론 뭐 지지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협의 때 여당이 좀 양보할 그런 묘수는 없습니까? 그 양보라는 게 물론 아마 지금 뭐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망언 사인방부 하자 아니면은 뭐 서영교라든지 손혜원 의원만 하자 그것까지 하자 그다음에 전부 하자.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서영교 손혜원 의원과 나머지 사람들의 또 차별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하자는 얘기를 뭐 정확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안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반기 8건을 먼저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면 그 이전에 회부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28일 날인가요? 그때 아마 간사회가 다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3월 7일 날 전체 윤리회의를 연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여야 막론하고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 예측은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3월 7일에 한다는 전체 회의는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28일에 안건 조율이 끝나고
또 그 심사 자문위로 넘어갔다가 징계 심사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징계안을 가지고 수위가 결정된 안을 가지고 3월 7일에 의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는 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상정 여부, 상정의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거고 예. 그 자리에서 상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윤리자문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이후에 자문위로 간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뭐 윤리위 전체 회의 한 번 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리위가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 어찌 보면 그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예. 있어 와서 그래서 이제 자문위를 만든 것도 외부의 그 민간인들로 해서 좀 이거에 좀 어쨌든 좀 강제를 해보자, 견제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계속 안 열리면 결국은 국회 윤리위 뭐하러 하냐 무용론이 당장 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라는 게 그냥 명목상의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교수하고 변호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8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이건 전치주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 네, 절차를 그렇죠. 갔다 와야 네. 되고 그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게. 그래서 지금 그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 있고 이런 우려들이 거기서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정 범위 갖고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다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그러니까 심사 자문위가 국회의장 직속이더라고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윤리특위를 통과를 했다. 뭐 누굴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합니다만 어떤 징계안이 통과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죠. 이제 자문위원회 갔다 와서 다시 그 소위가 또 있습니다. 징계심사 소위. 예, 네. 소위를 거쳐서 이제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겁니다. 네. 본회의에서 제명, 지금 제명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제명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뭐 저도 찾아보니까 아주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때는 뭐 징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네. 그때 한번 통과되고 정적 제거 차원에서 된 그렇죠. 거죠. 예, 악용된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없었죠. 네.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18대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가 윤리특위에서는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렇죠. 예. 본회의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때도 뭐 예상 외여서 네. 이제 뭐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퇴를 네, 맞습니다.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서상 이 5.18 망언한 의원들에 대한 이제 뭐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 이 의원들의 제명을 관철시킬 자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한국당에 지금 유엔을 해놨습니다만 예. 한국당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당대 이후에 바로 네. 아마 뭐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두 분을 만약에 제명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국회 윤리위는 아마 다시 환경이 바뀔 걸로 보고요. 네. 근데 또 만약에 위아무에 넘어간다.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국회에서라도 해라. 네.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뭐 제명은 제적위원 3분의 2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뭐 5.18 그 진상 그 왜곡에 대한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거든요. 같이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들은 대부분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추진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국민들도 일단 대다수 여론이 국회에서 뭔가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예.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제가 보기에 따라가는 게 국회 입장에서 맞는 거다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뭐 일부 입장도 나왔습니다만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희는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일반화시키면 맞는 말씀이에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나온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전제하에 나온 발언이라고 이제 밖에서 볼 때는 하신 네. 분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맞지만 가만히 이제 발언의 시기나 그 취지를 보면 저게 구성의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었고요. 네. 실제 저 배경에는 한국당이 지칭이 돼 있는 듯한 그런 그 행간이 읽혀져요. 예. 그래서 한국당도 아니고 한국당의 일부 극히 일부 의원이고요. 더군다나 국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이 없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사과하고 예. 이미 징계 절차 진행하고 해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일각에서 있을 수 있는 예.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 없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이 커진 게요. 사실은 뭐 유튜브나 SNS상에서 굉장히 돌던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이고 사실은 뭐 공청회 여러 번 합니다만 이런저런 공청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금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국회에 와서 저런 얘기를 떳떳하게 한다. 북한군 개입 그 얘기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인데 네.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은 저는 지적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북한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광주 문제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예. 특히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당대회 과정에 나왔다는 거예요. 당대표 나온 분, 최고위원 나온 분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특정 어떤 그런 지지 세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초청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합당한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그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요. 그 우리 헌법 전문에 5.18 그 민주화 운동은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그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된 그런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예. 왜곡한 발언이기 때문에 큰 말씀으로다가는 그 틀에 포섭은 될 것 같고요. 아, 큰 틀로는 포섭이 된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 전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아예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 4.19처럼 그런 의견들이 뭐 나온지는 꽤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보면은 이제 3.1운동, 임시정부, 그다음에 4.19 여기까지 네.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헌법을 처음 만들고 이제 개정할 때 87년에 만든 네. 겁니다. 근데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지금 이런 5.18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87년 6월 항쟁이라든지 아니면 이 광주 5.18 광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이게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당연히 네. 저희들은 뭐 만약에 헌법이 개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네. 이거를 1차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겁니다. 네.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당의 입장이 가장 최근에 나온 입장은 아니고요. 좀 이제 아직은 반대다. 왜냐하면 이 전문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간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헌법 9차례에 걸쳐서 이 개정되는 과정에 전문이 4-5차례가 바뀌었어요. 그 문구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첨예합니다. 이해관계가. 그래서 뭐 심지어는 4.19도 빼느니 뭐 5.16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1 운동까지는 다 국민들이 크게 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네. 건국마저도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민주 이념, 그러니까 불의에 항거한 민주 이념에 대해서는 이미 4.19에 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념의 요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굳이 5.18을 아직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하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지금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이 곧 시작될 겁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라도 시기적으로라도 그 진상규명에 의한 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뒤에 네. 그때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